옛날 옛적 호박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기자기한 돌담집과 정겨운마을 광장이 특징적인 곳으로 매일 아침이면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와 빵집의 달콤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평화로움과 달리 이 마을에는 골칫거리가 존재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 사이의 끝없는 다툼이었습니다. 호박마을은 근처에 거대한 호박밭이 있었고 이곳의 호박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파이를 만들 수 있는 재료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호박밭의 호박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이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서로 호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동네 사람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호박은 내가 먼저 봤다고. 너는 작년에 2개나 가져갔잖아. 이번엔 내 차례라고. 이러한 다툼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점차 신뢰를 잃었고 모든 사람은 언젠가 자기가 호박을 원할 때 쓸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 혼란 속에서 마을은 점점 무질서와 불안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현자로 알려진 토마스 할아버지가 마을 광장에서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지금 만인의 대한투쟁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결국에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토마스 할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지팡이를 들어올리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서와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서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각자 조금씩의 권리를 양보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규칙과 주권자를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토마스 할아버지의 제안에 대해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토마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씩 양보할 때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사회계약입니다. 우리는 이 계약을 통해 매년 호박을 어떻게 나눌지 규칙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호박마을은 모든 주민이 동의하는 몇 가지 규칙을 정하고 이를 집행할 마을 대표자를 선출했습니다. 이러한 사회계약이 시행된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호박을 두고 다투지 않았고 대신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호박마을은 시간과 함께 번창하였고 그들은 그때쯤에서야 안정적인 질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할아버지의 이론 덕분에 호박마을은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났고 그들의 호박파이는 더욱더 달콤해져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장자크 루소의 일반 의지 개념을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의 작고 가상의 마을 하모니 빌리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모니 빌리지는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공동체로 유명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언제나 서로 돕는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을 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광장에 모여 공동의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종은 바로 일반 의지의 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모니 빌리지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큰 나무가 병에 걸려서 점점 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상징이자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더 이상 나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지의 종이 울렸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몇몇 사람들이 나무 대신 들어설 공간에 대한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팀은 그 자리에 새로운 놀이터를 지어 아이들에게 더 많은 놀이 공간을 주자고 했고 다른 팀은 커뮤니티 정원을 만들어 마을의 자급자족을 도모하자는 의견이었으며 상인들은 작은 시장을 만들어 지어 경제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회의는 길어지고 갈등은 격해졌습니다. 그때 마을의 나이 많은 현자가 조용히 일어나 사람들에게 루소의 일반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일반 의지는 우리 모두의 행복과 공동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나 무엇이 우리 마을 전체를 이롭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사람씩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은 그들이 만든 시장 이경제적 이익을 줄지도 모르지만 아이들 역시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야 함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놀이터를 제안한 팀도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원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무를 중심으로 한 매력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작은 놀이터와 정원을 포함하고 주말에는 상인들이 임시시장을 열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종합된 새로운 계획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나무의 남은 부분은 조각가에 의해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바뀌어 마을의 사랑을 담은 상징이 되었고 아이들은 안전한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었으며 정원은 주민들의 식탁을 채웠고
상인들은 주말마다 활발한 장터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모니 빌리지는 정말로 일반 의지가 실현되는 마을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상호 존중과 공동의 선을 위한 노력이 어쩌면 그들의 가장 큰 자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루소가 말한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한 길이었으며 그들 모두가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루소의 일반 의지, 개념을 기반으로 하모니 빌리지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욕구를 조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공동체의 심화된 유대와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해 깊이 탐구하던 젊은 대학생 제이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피터 싱어의 철학에 매료되어 효율적 이타주의의 원칙을 생활에 적용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이미는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이 개념을 설명하며 가장 필요한 곳에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사람들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제이미는 친구들의 그룹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녕 모두, 최근에 내가 배운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어. 우리가 가진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보자. 제이미는 자신의 휴대폰 아래쪽에 새로운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매주 친구들과 함께 모아 작은 금액이라도 가장 필요한 곳에 기부하기로 하자는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비영리 단체의 효과성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가장 효과적인 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몇 시간 후 제이미는 친구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시작할지 말해줘. 라며 흥미를 표했고, 또 다른 이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단체에 기부할래. 감정적인 가격이 아니라면 돈이란 결국 돈일 뿐이잖아? 라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제이미는 기꺼이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는 효율적 이타주의가 효율성과 효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감정적인 기부를 선호할 수 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감정도 중요해. 하지만 우리가 모든 옵션을 살펴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제이미는 친구들과 자주 가는 커피숍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큰 포스터를 펼쳐놓고 다양한 비영리 단체와 그들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이 포스터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모임에서 한 친구가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이미, 우리가 해보기로 한 이 프로젝트에 이름을 붙이면 어때? 예를 들어 작은 손길, 큰 변화를 같은 거? 모든 친구들은 웃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매주 소액이라도 모아 가장 효율적인 단체에 기부하는 작은 손길, 큰 변화를 이라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노력은 점차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효과적인 자원 배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넓게 퍼졌습니다. 제이미의 이런 노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몇 년 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기부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을 보고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 철학이 실제로 사회를 개선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는 이런 글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작은 손길이 언젠가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을 확대한다. 네 번째 이야기의 엘리자베스 랜스콤의 의도 이론은 철학적 논의에서 과소평가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가까이에서 실생활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일상의 사건이지만 랜스콤의 이론을 통해 바라보면 전혀 다른 각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마을에 철학적인 사고를 즐겨하는 소년 톰이 살고 있었습니다. 톰은 어느 날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엘리자베스 앤스콤이라는 이름이 걸린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책은 다소 복잡해 보였지만 그 책의 한 구절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동의 진가는 그 의도에 있다. 그는 이 구절을 이해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이를 자신의 생활에서 실천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루는 톰이 거리에서 친구 존을 만났습니다. 존은 마을에서 인기가 많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의 어설픈 농담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존은 톰에게 다가와 엉뚱한 농담을 하고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농담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톰은 이번에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앤스콤 의도 이론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존, 넌 왜 그런 농담을 계속해? 톰이 물었습니다. 존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웃게 하고 싶어서. 사실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 톰은 존의 말을 듣고 그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비록 농담이 어긋나고 어색했지만 존의 본래 의도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행위만을 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지만 톰은 그 배경의 뜻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톰은 마을 모임에서 앞장서서 존을 소개하며 그가 가진 진정한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존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해.
그의 농담은 때로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진실해. 처음에는 의아한 눈초리들이었지만 앤스콤의 이론이 톰을 통해 전달된 덕분에 사람들은 존의 농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농담의 품질이 즉각적으로 향상된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존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고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존은 자신감을 얻었고 조금씩 사람들과 더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톰의 이야기는 단지 친구의 농담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 어떻게 의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앤스콤의 의도 이론은 그렇게 톰이 철학적인 모험을 통해 작은 마을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는 의도를 통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동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